그러면 이 만능 양념장은 약간 고추장처럼 생긴 것이 후뚜루마뚜루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필요하겠죠. 네. 고춧가루를 2컵을 준비를 합니다. 네. 2컵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단 냄비에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자, 여기서 이보은의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빠밤. 뭐냐? 바로 막국물을 준비합니다. 보통 우리가 육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육수는 고기를 끓여낸 국물을 얘기를 하고 채수는 채소를 끓여낸 국물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맛국물이라고 합니다. 다시마 우린물 또는 북어, 대가리 끓인 물을 차게 식혀놓은 것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마 우린물을 이렇게 고춧가루에다 다 부어주세요. 색깔 좋다. 네. 자, 고춧가루와 막국물을 섞어서 요거를 완전하게 끓여내면 고추장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 하면 요거는 지금 아직 그 다시마 우린물이 완전하게 녹지 않았기 때문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약간 퍼져 보이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진간장. 아, 진간장. 간을 맞춰야 되니까 진간장 넣고요. 그다음 맛을 내야 되잖아요. 요게 매실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자연의 넣고 단맛.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설탕, 황설탕을 넣으세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4분의 1컵을 넣어서 이렇게 살살 다 저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고춧가루가 이렇게 풀렸다 생각이 드시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끓여요. 근데 매실청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센 불에서 팔팔팔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이렇게. 아, 이걸 끓인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요걸 끓여줘야지만 방부 효과가 생겨요. 그래야 약간 고추장처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요. 아직도 멍울이 조금 있으니까 멍울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끓입니다. 이렇게 살살 저어가면서. 네. 근데 너무 센 불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춧가루와 간장과 매실청이 혼합된 것이 이렇게 툭툭 튀겨요. 그래서 화상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은근하게가 얼마큼이야 시간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시간은 딱 한 2, 3분밖에 안 돼요. 2,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짧네요, 이렇게 이거. 벌써 끓이기 시작하죠. 네. 그랬으면 불을 줄여요. 이렇게 불을 아주 약하게 줄입니다. 은근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끓여주세요. 지금 톡톡톡 네, 올라오는 거 움직임이 보이시죠? 생겼어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딱 그렇게 움직이네. 자, 이렇게 살살 저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머 이거 보니까 꼭 고추장 같아요. 네, 맞아요. 고추장 같은 식감이 나야 되고 질감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사실 방부 효과가 내는 향신채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다 끓였어요. 자, 끓였으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은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인 씨? 냉장고에 넣어야죠? 냉장고에 넣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시네. 그렇죠? 차게 식혀야죠. 오. 네, 차게 식혀야 됩니다. 차게 식히려면 이렇게 다 끓여놓은 거를 보세요. 네. 매끈해졌죠, 이제? 매끈해졌죠? 네네. 매끈해졌죠? 그리고 뚝뚝 떨어져야 돼요. 이 고추장 식감이어야 돼요. 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뚝뚝. 아. 한참 있다 뚝. 그쵸? 뚝.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주르르 흐르면 쉽게 공기하고 닿으면 상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걸 이제 불을 또 꺼요. 이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으면 차게 식힙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식혔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식힌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자, 이렇게 완전하게 식혔으면 이 완전하게 식힌 것을 볼에다가 일단 좀 담아요. 그렇죠? 네. 볼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담아둡니다. 담아요. 그래서 요거 만들면 얼마나 간다고 하셨죠? 2달이요. 와, 2달. 네. 2주도 좋은데 2달이면 그 전에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요거보다 조금 2배로 하시면 좋은데 아. 이제 제 생각엔
아무리 제가 2달 간다 했어도 네. 이게 지금 뭐 공장 가공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부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딱 2달 정도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만들어 놓고 네. 계속 한 번씩 더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맞아요. 좋겠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다 담아 놓습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빡빡 다 해서 완벽하게 긁어내야 네. 요게 좋죠. 이렇게. 저 아까워요. 그쵸, 저대로 아깝다. 그냥 씻으면. 그럼요. 요것도 물에 안 넣어요. 였다가 오일에도 하나 맞아요. 닦아가지고 이거 쓱 한번 맛을 보고. 네. 네. 자, 이렇게 다 어머님들 됐어요. 다 됐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끝났느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마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진짜. 들어갔잖아요. 이제부터 넣어야 돼요. 여기에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습니다. 사과. 사과를 넣는데 사과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사과를 깨끗하게 닦아요. 네. 딱 반 개만 쓸 거예요. 반 개만 쓸 건데 이렇게 해서 껍질째. 네.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씨와 씨방은 이렇게 다 긁어냅니다. 네. 내주세요. 그 사과는 꼭 먹을 때도 껍질째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저기에 영양이 영양이 더 많죠. 좋아요. 네. 그러고 나서 요거 제가 뭐 할 거냐면 바로 믹서기에 돌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믹서기에 잘 갈려지도록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사과를 넣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 왜 사과를 넣냐면요. 이 사과가 사실 펙틴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게 사과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식초 같은 거 안 넣어도 충분하게 약간 싱그러운 상큼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레몬을 넣어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사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이제 사과가 됐으면 요거 요렇게 같이 썰어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그럼 사과만 들어가냐? 아니에요. 바로 뭐뭐 들어가냐면 요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아. 양파. 양파랑 양파도 마늘이랑 반 개 썰은 거, 네. 마늘 5개, 그다음에 요거 뭐냐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 3큰술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다시마 우린물을 안 넣잖아요. 안 갈려요, 잘. 그러니까 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네. 요걸 이제 믹서기에서 좀 갈아 볼게요. 네. 자, 믹서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믹서기 준비해 놓고 사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 우린물 3큰술 넣고 중간중간에 양파 넣고 그다음에 마늘도 좀 넣어 주세요. 해서 믹서에 가는 건데. 네, 갈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곱게 갈아야 되나요? 그렇죠. 선생님? 곱게 갈아야 돼요.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갔는데도 흔들어주는 편이에요. 막 사과에다가 그쵸 양파 그리고 마늘 들어갔고 다시마 우린물 100큰술 정도 야, 다 되는데요? 그쵸? 이거를 치는 건 봤어도 믹서기 통째로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해서 다 곱게 갈아서 아우, 갈렸어, 쓰시는 거예요. 갈렸어. 요게요. 건더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씹혀요. 아, 그래서 그거죠. 되도록이면 아주 곱게 갈아요. 최곱게. 야,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거 왜 안 갈리지? 물 좀 더 넣을까? 그럼 맛이 없어. 흔들어요. 흔들어야 돼요. 아유,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아주. 자, 제가 왜 껍질까지 그냥 다 써도 되냐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요즘 빨간색이잖아요. 네. 껍질이 이렇게 갈리면 어때요? 색이 보여요. 그렇죠. 색이 아. 보이죠. 괜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딱 요것만 이렇게 해서 쓰세요. 어우, 안 갈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우. 부어요. 아, 곱게 갈렸네요, 여기서 이제 정말. 또- 어차피 섞이니까. 그쵸.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여기 마늘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했잖아요. 네네. 이제 요거 가지고 잘 섞어서
방부 효과까지 잘 넣으니까 사과의 감칠맛, 약간의 싱그러운 맛까지 있겠죠. 네. 좀 프레시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같이 잘 섞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요거요, 맛있어요. 뭘 해도 다 맛있잖아요. 저런 네. 양념장 하나 있으면. 이렇게. 아, 색도 곱네요, 아주. 그쵸, 색도 곱죠.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예인 씨는 요거 보관할 때 어디다가 보관하면 제일 좋겠어요? 저는 네. 소독을 한 네. 그 소독이라고 하나요? 그 유리병 맞아요. 같은 데다 담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오래 소독을 하려면 우리가 열탕 소독이 가장 좋거든요. 네. 어떻게 열탕 소독하냐면 요렇게 병을 준비를 해서 네네. 냄비에 물을 약간 잘박잘박하게 놓고 요걸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네. 그러나서 열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 불을 딱 꺼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가 이제 소독이 다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져다가 마른 거즈에다 이렇게 딱 올려서 물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행주로 닦거나 이러시면 소독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어때요? 색깔이 벌써 다 점점점. 스며들었네요. 그렇죠. 스며들었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살짝 이게 약간 색깔이 약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요거요 하루 지나잖아요. 요렇게 돼요. 진해지네. 완전 진해지죠. 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어때요? 다르다. 완전 다르다. 다르죠. 네. 그쵸? 완전 다르네요, 정말. 이게 숙성을 시킨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제가 북어채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북어채를 준비를 할 때 북어채와 같이 들어가는 채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뭘 준비했냐면 바로 이렇게 부추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북어채는 보통 이제 이렇게 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큰 볼에다가 이렇게 넣고 네. 우리 물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물. 네네. 요걸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수분만 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너무 마른 상태면 양념장이 스며들지가 맞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스며들게 하려면 살짝 수분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죠? 그거 다시마 우리물 뿌릴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네요. 그냥 맹물 뿌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다시마 우린물은 아까 양념에 양념장에 들어갔죠. 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뿌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냉동실에 보관했던 황태채에서 살짝 비린 맛이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청주 2큰술 정도 섞어서 뿌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맛술 섞어서 뿌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놔두고 여기에다 뭘 하느냐? 바로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부추. 부추. 네. 아, 부추 좋죠. 싱그럽고. 그쵸. 너무 맛있죠? 네, 맛있죠. 여름철에는 요 부추 같은 싱그러운 푸성기가 조금 하나 두 개씩은 들어가줘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툭 넣어주세요. 정말 툭. 너무 쉬워요. 네. 요리라고 하기에도 약간 부끄러운.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장 넣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북어채를 얼마 준비했냐면 80g 준비했거든요. 그랬으면 이 만능 양념장은 그럼 몇 큰술 넣어야지 좋을까요? 5큰술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딱 5큰술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5큰술을 넣겠습니다. 이따가. 야, 이제 아주 잘 묻혀질 것 같네. 자, 그랬으면 조기에다가 넣어서 맛을 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요거 가지고도 다 버무려서 맛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맛이 나야 되니까 여기다 네. 뭘 넣냐 하면 요거 넣으시면 돼요. 물엿 조금 더 넣으시고요. 물엿. 네. 윤기를 좀 내기 위해서 물엿. 그리고 제가 아까 만능 양념장은 오래 보관하고 먹는 거라 기름을 안 넣었어요. 네네. 참기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아, 그건 먹을 때마다, 무칠 네. 때마다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나는 북어채는 무조건 조금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실청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양념장으로 충분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 바로 그냥 묻혀요. 이렇게 바로. 아,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죠, 요거. 확실히. 저희가 양념장 맛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맛있을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무칠 때 보시면 약간 조금 안 스며드는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더 뿌릴까요? 아니요. 부추에서 물이 나와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수분감을 줬잖아요. 네네. 그 수분감이 충분하게 이 양념장과 섞여서 나중에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이제 점점 더 빨개져요. 점점 더. 이렇게만 딱 놓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반찬 하나 만들었어요. 뚝딱. 그쵸? 정말 뚝딱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깨만조. 마무리 깻가루.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통깨. 아유, 맛있겠다.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한창 백반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나오는 반찬들이 있어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풋고추를 무치거나 아니면은 오이고추를 된장에 묻혀서 많이 내거든요. 된장 묻히지 말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요 여름 대비 만능 양념장에다 한번 묻혀보세요. 예. 오이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8개 준비하시면 돼요. 네. 8개 준비하는데 그러면 만능 양념장은 몇 큰술이나 넣을까요? 8개. 잘 생각해 보세요. 8개면은 38, 24. 38, 24. 거기 왜 나와요? 아닙니까? 계산 좀 아는 척 해보려다가. 네. 자, 아까 북어채는 80g에 5큰술이었어요. 5큰술.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식감 자체가 약간 북어채 자체가 약간 보슬보슬한 게 있잖아요. 식감이. 네. 근데 요거는 매끈매끈하잖아요. 3큰술만 넣으면 돼요. 3큰술만. 자, 요거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볼 하나 가져다가 북어채 말고 오이고추 오이고추. 넣고 여기에다가 같이 넣으면 맛있는 거 바로 양파예요. 양파. 양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북어채에는 제가 물엿도 조금 넣고 참기름도 넣고. 참기름도 좀 넣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 맛을 보니까요. 얘는 딱 요것만 들어갑니다. 오. 양념장 맛으로만 해도 그대로 되는 그냥 거죠. 만능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장갑을 또 하나 끼고 아, 저 양파 들어간 저 맛이 또. 네. 하긴 뭐 오이고추 무침의 단맛은 그렇게 안 필요한 거예요. 네, 3큰술만 딱 넣었어요. 3큰술. 아, 그리고 돼야 됩니다. 같이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살살살. 만약에 집에 호박씨, 해바라기씨가 좀 있잖아요. 네. 살짝 볶아서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오이고추 말고 우리 집은 아이들도 있고 그냥 고추 말고 오이 너무 좋아하는데 오이는 어때? 괜찮아요. 오이 그냥 썰어서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저것도 맛있겠네요. 또 맛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깨만 깻가루까지. 이렇게 뿌렸어요. 아니 그냥 뚝딱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생방송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가 더 됐으면 더 만들 수 있어요. 어.